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지환입니다. 오랜만에 신라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렇게 이제 강세를 좀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최근에 저점을 갱신하고 있고요. 오늘도 신저가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신라젠 혹여나 보유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네, 참고가 되셨으면 해서, 네, 제가 생각하는 저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라젠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꽤 오랜 시간 동안 거래 정지가 되었다가 상장 폐지를 한 해 만에 하다가 비교적 최근에 거래가 재개가 되었죠. 그 사이에 이제 주인도 M2N으로 바뀌었고요. 하지만 이 신라젠이 가지고 있는 약간 본질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신약이고 나발이고 간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신약 개발을 이어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죠. 뭐 어쨌든 신약 개발 어떤 투자잖아요. 투자를 하고 그리고 신약을 개발해서 기술 수출하고 아니면 시장에서 판매를 해가지고 어떤 이익을 내든 뭘 하든 간에 이걸 신약 개발을 하는 그 과정이 절대 단기간이 될 수는 없잖아요. 초장기전이 되는데 근데 그 사이에 버틸 자금이 과연 있냐라는 건 여러분들 한번 봐주세요. 신라젠입니다. 신라젠의 최대 주주는 현재 M2N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코어를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이런 상황이죠. 매년 이렇다 할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거의 뭐 의미가 없고요. 영업이익은 그냥 적자고 결국에는 이 회사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매년 수백억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신라젠이 수백억이 어디서 나느냐고요. 보통은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자회사가 문제가 있으면 모회사가 지원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M2N이 여력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M2N도 보시게 되면 재무제표 그렇게 좋지 않죠. 뭐 돈이 많은 회사는 아닙니다. M2N도. 그러면 솔직히 신라젠은 지금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직원도 월급도 주고 신약 개발도 하고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돈을 어떻게 조달하겠습니까? 뭐 가장 흔하게 조달하는 방법은 투자 유치. 제 3의 회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 이게 이제 가장 무난한 방법인데 과연 누가 신라젠에 투자할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두 번째, 뭐 투자 유치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사채를 발행하거나 근데 사채도 지금 사채 시장이 그렇게 녹록치 않죠. 아니면 시장에서 증자 같은 방법으로 주주들한테 헬프 요청치거나 근데 요것도 지금 성공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증자를 하게 되거나 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같은 걸 발행하게 된다면 상당히 낮은 가격에 발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일단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일단 돈이 없습니다. 신라젠. 그리고 현재 모회사도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흔히 말하는 뭐 자본 잠식이라든지 회사를 더 이상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상패 심사대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요. 이런 상패 코스로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패를 안 당하기 위해서 증자라든지 사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증자 지금 찔끔해갖고 이거 회사 운영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면서 주식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죠. 예. 왜냐하면 현재 우리 봅시다. 현재 우리 신라젠의 주식 수가 1억 주가 좀 넘어요. 근데 증자 지금 웬만큼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이제 증자 맘먹고 하려면 지금 몇 천만 좀 찍어내야 될 것 같은데 몇 천만 좀 늘어나면 그만큼 희소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주식의 가치도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주식은 하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들을 현재 겪고 있는 게 현재 신라젠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거래 재개되고 나서 상한가에 갔다는 게 문제예요. 거래 재개 이후에 단기 급등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들어온 개인 투자자가 꽤 많아요. 꽤 많고 이 개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또 물렸습니다. 신라젠은 원래도 매물층이 두꺼운 주식입니다. 물린 개인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또 물렸어요.
즉 장기 매물대도 두껍고 단기 매물대도 두꺼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장단기 매물대 두꺼우면 올라가기 힘들죠. 근데 그 상황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증자라든지 사채라든지 이런 가능성도 있고, 내지는 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재무제표가 저런 상황이기 때문에 돌발 악재가 나올 가능성도 꽤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일단 부정적이다, 라고 봐주셔야 되겠고, 흔히 이런 매물대를 소화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이 매물을 소화하는 방법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이 매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주세요. 내가 이런 개인 투자자, 내가 여기에 물려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상황일 때 내가 이 주식을 매도 칠까요? 지금처럼 찔끔찔끔 떨어질 때? 아니요. 이때 물론 파는 사람도 있죠. 찔끔찔끔 떨어질 때 파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거 말고, 이거 말고. 그러면 언제 내가 매도를 칠까? 갑자기 한 10% 이상 급락을 할 때, 그렇죠? 뭐 급락으로 공포감이 급증할 때, 내지는 악재가 나왔는데 악재가 좀 보통이 아닌 거예요. 또 악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악재 나오고 나서 주식도 급락해 버리면 에라이 하고 던지기도 하고, 아니면 매물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라젠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라젠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혹시 좀 더 들고 있어 봐야겠다 하면서 매도를 걷어들이죠. 그럼 이 매물 소화되죠. 호재가 등장하거나. 근데 보통 이런 주식에 갑자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존재가 등장할 리 없을 거고요. 당연히 보통은 급락과 악재가 수반되면서 저가가 깨지게 되고, 그렇게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합니다. 이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이 앞에서도 저만가 급락하고 저가 깨지면서 공포감에 찍고 나니까 반등하죠. 늘 바닥은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죠. 이런 주식의 바닥은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신라제는 내가 이 주식을 보유했다면 얼마가 깨졌을 때 가장 공포감을 가질까? 라는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요 앞서 있었던 가격을 깨야 될 것 같아요. 깨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이제 현재 지금 수정주가가 적용된 차트인데, 일단 뭐 수정주가 적용하고 나서 보더라도 이걸 일단 깨야 될 것 같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상당한 공포감을 느끼게 될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6,570원을 가리키고 있는데 얼마 정도 깨졌을 때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낄까? 예를 들어서 한 2,000원 하던 주식이 떨어지고 나서 1,000원이 깨져서 동전주가 되잖아요. 1,000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폐의 마지노선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공포감을 느끼고 던지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현재 신라젠 같은 경우는 저는 적어도 5,000원이 깨져야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공포감이 단기 고점에 도달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악성 매물들도 시장에 출회가 되고, 또 저가 매수가 붙으면서 단기 반등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일단 5,000원 깨지는 것까지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시황이 녹록치 않고 시장이 이제 보합이가 날 때도 이런 식으로 저가를 갱신하고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장단기 악성 매물이 너무 많은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5,000원 깨지는 것도 열어두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최악의 상황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워낙 이제 돈을 이렇게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신라젠 보유하신 분들 다른 것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영상 하단에 카톡방 링크 걸어놨으니까 놀러 와서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이상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요, 제가 확인하고 추가 리뷰 영상을 또 찍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전이었습니다.